혹시 EV 에비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EV라고 하니까 뭔가 엘리베이터 같기도 하고 뒤에 에비타는 그냥 생소하죠.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을 알기 위해서는 빼먹을 수 없는 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V와 에비타가 각각 무엇인지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PR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용어에 대해서는 대충 안다고 봐도 됩니다. EV 에비타는 EV를 에비타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줄임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업 가치를 뜻합니다. 해당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에 순차입금을 더한 값인데요. 여기서 순차입금이란 전체 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장 갚을 수 없는 순수한 빚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 A의 기업이 시가총액이 100억 원이고 갚아야 할 부채, 즉 차입금이 50억 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3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차입금은 차입금에서 보유 현금을 뺀 20억 원이 되고 그 금액과 시가총액을 더한 120억 원이 바로 EV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에비타는 무엇일까요? 에비타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최대한 쉽게 풀면 영업이익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그리고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 더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감가상각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계설비 같은 고정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죠. 회계상으로 이를 반영해 일정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자산의 가치를 깎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오래된 것일 뿐 돈이 따로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실제 현금 유출입에는 변동이 없죠. 그리고 산업재산권, 저작권 같은 무형자산을 이야기하는 무형자산 상각비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에비타는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같이 회계는 들어가지만 실제 현금 유출입과 관계없는 부분은 다 치우고 순수하게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 회계상의 영업이익보다 에비타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개념을 합쳐보겠습니다. EV 에비타는 EB 나누기 에비타로 기업의 가치를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EB가 120억 원인 A기업의 작년 영업이익이 30억 원이라면 EV 에비타는 4배가 되는 것이죠. 기업의 이익이 4년 동안 동일하다면 순차입금을 포함한 전체 기업 가치만큼의 돈을 벌려면 4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A기업을 120억 원 주고 인수했다면 투자금액의 본전을 뽑는 데는 총 4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EV 에비타는 주로 초기 투자 금액이 큰 만큼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이나 기업을 분석할 때 사용합니다. 공장을 많이 운영하고 그만큼 시설 투자가 많은 기업의 경우 흔히 쓰는 PER로 일률적으로 계산하면 감가상각비를 뺀 순이익으로만 계산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이란 건 현금의 영향도 안 주고 기업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없겠죠.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해외 기업과 비교할 때 각 국가에서 사용되는 세금과 이자율의 차이를 제외하고 그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만 판단하고 비교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EV 에비타는 시가총액과 순차입금을 합친 기업 가치를 1년 영업이익의 감가상각비와 이자를 다 더한 값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만약 누군가 이 기업을 인수하면 그 본전을 몇 년 안에 뽑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주로 감가상각비가 많이 잡히는 즉 기계설비 같은 고정자산이 많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